한국만 패싱을 당한 것도 창피한 상황에 또 초대형 실수와 사고가 터졌습니다. 이젠 비판하기도 지칠 정도인데요. 윤석열이 중국이 본인을 패싱한 것에 대해 화가 났는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역풍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영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사고가 터졌는데 이 정도면 해외 출국 금지는 물론이고 외신 인터뷰 자체를 금지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일 공개된 윤석열의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참견할 필요가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외신 인터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중국은 우리의 책임과 이익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패싱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아예 중국 당국으로부터 대놓고 무시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는데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 처리할 능력, 자신감, 지혜가 있다면서 한국은 남중국해의 당사자가 아니니 참견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이 뭐라 했길래 이런 말까지 하는 걸까요? 윤석열은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날 보도된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인태 지역은 북한의 핵위협,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긴장 요인 등 여러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영내의 규칙 기반 해양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상황에 이런 말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과 관련해 중국, 러시아, 북한은 각자가 처한 상황과 대외 여건이 다르며 이에 따른 이해관계도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주석하고 정상회담도 유일하게 못한 주제에 중국 보고 잘하라고 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겁니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숙이는 척하고 들어가서 국익을 위한 모든 걸 쟁취해와도 모자랄 판에 회담 기회까지 발로 걷어 차버리고 있는 셈인 겁니다. 문제는 지난 4월에도 이런 인터뷰를 했다가 그렇게나 문매를 맞아놓고 이번에도 또 이 사달이 났다는 거죠.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 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었죠. 중국하고 외교를 긴밀하게 해야 하는 인간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에선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등으로 굴욕을 맛봐놓고선 여전히 어떻게 중국에 접근해야 하는지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애초에 국내 정치도 국민 여론은 개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인간인데 국가를 상대로 하는 외교가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한반도 평화 외교는 길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란 이름의 편향 외교 탓에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길을 이끌 모든 방향이 고장났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 외교의 실종을 알리는 경보음과 함께 윤석열식 편향 외교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무사는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머지않은 시점에 양국 외교장관이 만날 것이므로 한중 간 현안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인데 변명도 정도껏 해야죠. 주권국가 사이의 관계에선 10번의 장관회담보다 단 한 번의 정상회담이 효과가 더 크다는 걸 모르나요? 한중 정상회담 무사는 기시다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65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한 사실에 비춰보면 더욱 굴욕적인 겁니다. 한일 모두 미국과의 양자 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에 힘을 쏟는 탓에 중국과 갈등하고 있음에도 한일이 서로 다른 성적표를 쥐게 돼 더더욱 굴욕적인 겁니다. 중국과 호혜 관계의 필요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이며 사실상 북한의 후견국으로 불립니다. 본인이 중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제인데 윤석열은 어떻게든 본인 입맛에만 맞게 움직이려 합니다. 여기에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지 못한 사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국가 정상도 대놓고 패싱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15분간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도대체 에이펙 회의에 가서 윤석열은 뭘 하고 왔냐는 겁니다. 순방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놓고 대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냐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 생략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압박하면서도 일본과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가치 외교란 이름의 편향 외교로 내달려
한국의 독자적 목소리와 외교적 자율성을 잃은 결과가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을 신경 써 챙겨야 할 이유가 사라졌고, 윤석열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순방 예산을 들인 것도 대통령실은 투자라고 둘러대지만 투자가 아닌 투기였다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모자라고 멍청한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바이든과 시진핑은 지난 15일 취재진에 공개된 회담 머리 발언에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회담 뒤 바이든의 단독 기자회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단 한 차례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반도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미중 모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라는 사실에 비춰볼 때 미중 정상의 무관심은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회견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윤석열이 모든 걸 망쳐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첫 정상회담 이후 만남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중 관계가 한미일 밀착 속에서 여전히 원활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문제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의장국으로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도 어렵게 됐는데, 이럴 거면 왜 혈세로 순방 예산을 들인 건가요? 외교 전문가들은 한중회담 불발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기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예민한 이슈로 얽혀있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면서 한미일의 공동행보에 균열을 내려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또 외신 인터뷰에서 치명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미중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분명 우리 외교와 민생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관계가 안정화로 국면이 전환되면서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중 정상회담 불발은 대중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릴까요? 가뜩이나 본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데 이러한 발언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죄다 건드려 놓고 정상적인 관계를 바란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자기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돌아볼 생각은 일절 안 합니다. 이건 여당 의원이라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죠. 제정신이 아닌 것이고 여전히 국정 운영과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하다하다 윤석열 장모 징역형까지 전 정부 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웃긴 건 그 검찰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은 장모의 죄를 빼주려고 가진 애를 썼습니다. 검찰의 수작으로 사기죄가 빠지지 않았다면 최소 5년의 형량은 나왔겠죠. 게다가 최은순의 통장 잔고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전 윤핵관 장제원입니다. 현재 본인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다는 게 외교라더니 가뜩이나 성과도 없는데 여기에 말 한마디로 멍청하게 개박살내는 쪽이나, 그간 침묵을 일관해오다가 이제 와서 전 정부 탓을 하고 앉아있는 쪽이나, 이들에게는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변하기 싫고 국민이, 세상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런 인간들한테 표를 줘야겠습니까?